이번 시간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이 생기면 바로 그냥 2월에서 15년 동안 내가 나눠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직전 연도에 세금이 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결손금이 생겼다면 그 작년에 낸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결손금이 생겨서 작년에 세금 낸 거 있으면 이번에 소급해서 작년 거 돌려주세요라는 그죠?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요. 이렇게 결손금 소급공제는 버스 지나고 난 뒤에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당에 신청하고 신청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신청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 공제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가세 표준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신고를 할 거고요. 가장 큰 포인트 신청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소급해 주세요라는 신청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경정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도에 2023년 결손 생겼다. 작년 2022년도에 세금 낸 거 있다. 근데 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면 이 관련해서 작년 걸 돌려받고 지방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폐업하고 여러분 자 그리고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그죠? 폐업한 그 해 만약에 결손금이 생기면 작년에 세금 낸 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 드릴 겁니다. 그죠? 어떻게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제출 안 되게 된다면 이 결손금은 자동스럽게 2월 결손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보시면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제 결손 소급공제 받고 난 뒤에 2022년도에 세금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2023년도에 결손금이 그죠 늘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때는 경정 청구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환급 신청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대상, 그죠? 소급 공제되는 사업연도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죠? 올해 2023년도에 결손이 생겼는데 뭐 2020년, 2019년도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환급되는 세금은 그죠? 내가 낸 거를 기준으로 그죠? 여러분이 돌려주겠죠. 내가 낸 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있었다, 가산세가 있었다, 이것도 돌려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금 낸 거 있으시면 그게 대해서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내가 최저한세 적용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방소득세도 돌려준다라는 거 같이 신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무 여러분이 그죠? 법인세 신고하게 되면 지방세 쪽 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2월 결손금 관련해서 관리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결손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보통은 2월 되는데, 그죠? 이거를 갖다 작년 걸로 해서 이제 작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내가 사용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2월 되지 않을 거니까 이번에 결손금 소급 공제로서 쓴 게 얼마고 2월 되는 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값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환급 기간은요. 여러분 어떻게? 자, 아주 반갑죠? 지체 없이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르게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다면 여러분이 2월에서 그죠? 쓰는 것보다는 결손 생겼을 때 작년도로 소급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도 제가 그죠? 공제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손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그죠?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있으시고요. 자, 여러분 지방세하고 여러분이 그죠? 우리 국세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환급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기 전에 여러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실전에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예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자, 공제 감면 세액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죠? 공제 감면 세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손금으로 소급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제 감면이 없다라고 하면 작년에 낸 거를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이제 가세 표준만큼 결손금과 공제를 합하면 되겠지만 그죠? 만약에 공제 감면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그죠? 유리한 게 여러분이 결손금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어렵진 않아요. 어떠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도에 3억의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2월 시키지 말고 뭐 한번 보자고요. 2022년도에 내가 세금 낸 게 있어? 오, 있네요. 그죠? 2,200만이나 낸 거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받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억 5천에 대해서 이제 그죠? 8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그리고 결정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2,2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2,200 관련해서 그죠? 돌려받기 위해서 가세 표준이 2억 5천이었구나. 그럼 나는 지금 3억의 결손금이 있으니까 2억 5천만큼 그냥 소급해서 내가 결손금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2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이 혜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억 5천입니다. 자, 2억 5천이고요. 이 2억 5천원이 2억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10% 구간과 20% 구간이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10%, 20% 구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일단 직전 연도 그때 연도에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본다면 이 2억 5천 관련해서 보시면 산출세 그죠? 2억에 대해서 2천 그리고 5천에 대해서 1,000 이래서 3천이었는데 공제 감면 받아가지고 2,200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랬을 때 산출, 그죠? 산출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0하고 2,000이 그죠? 800 만약에 지금 내가 세액공제 받은 8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감면으로 800은 공제 받을 거니까 내가 굳이 가표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표를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가표 줄이지 않는 것만큼 결손금 쓰지 않는 것만큼 2월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800에 해당되는 금액 그죠? 800에 해당되는 걸 뺐더니 여러분 1,200하고 1,000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이 가표 구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나누기 그죠? 세율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800이 되기 위해서 가표 8,000이 필요하고 그리고
1200에 대해서는 1억 2천, 그리고 20% 구간이니까, 그죠? 처음 내기 위해서 5천의 가세 표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때 요 8천, 요 8천만큼은 내가 쓰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결손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액공제로 공제되는 거니 나는 이번에 결손금으로 소급해서, 그죠? 사용하는 금액은 2억 5천이 아니고 1억 7천만 쓰더라도 충분히 2,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머지 금액은 2월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제 감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결손금 소급 때는 감면가표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실무 다 갔을 때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정작 실전 가족 사연 세무사랑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어떻게 내가 손을 들어야겠죠? 결손금 소급 공제할게요. 그죠? 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손 들고 난 뒤에 당연히 신청서 제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손 드는 게 어디 있냐라고 보시면요. 여러분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여러분 어때요? 자, 26번에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이 있네. 그치? 여기서 뭐라고? 여로 여러분이 체크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 여기 어떻게 신청서 들어가요. 신청서 들어가서 제가 지금 3억이 지금 결손이 났습니다. 근데 나는 2억 5천이 그죠? 작년에 가표로 잡혀가지고요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8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내가 2,200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2,200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 금액이 중요하죠. 요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1억 7천만 원만큼 제가 요 3억 중에서 쓰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놓게 되면 2,200만 원의 환급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세요. 3억이 생겼는데 1억 7천을 그죠? 백 해가지고 소급해서 썼으니 앞으로 쓸 수 있는 거는 1억 3천이죠. 여러분 이런 2월 결손금에 관련된 모든 거를 이제 정리해 놓는 그죠? 2월 결손금, 그죠? 자본금과 적립금 여러분 조정 명세서에 있으시는데요. 자,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는요. 2023년 12월 31일 날 생긴 3억 같은 경우는 2월 결손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결손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는 2월 결손금 작성하는 데인데 왜 결손금을 작성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생기더라도 요 2월 결손금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해놓게 된다면 내년 그죠? 작년이 아니고 내년에 갔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결손금이 작년에 결손금이 얼마였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번 연도에 2023년 10월 31일 날 3억의 결손금이 생겼는데 나 이 중에 1억 7천 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 관련해서 이제 2월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일단은 여러분 저희는 세계년도에서 결손이 생겼고 그중에서 기간 경과된 거 있고요. 기간 내 금액 있고요. 이번에 발생한 거 1억 3천까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기간 경과된 것도 반드시 그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자산 수준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기간과 관계없이 그죠? 결손금 공제, 2월 결손금과 공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소멸되지 않는 2월 결손금은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결손금 공제로 그죠? 사용한 것 관련해서 소급 공제했습니다라고 관리하게 된다면 나중에 2월 결손금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한번 가보시면요. 지방소득세는 그냥 여러분께 저장해서 잘 여러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잘 불러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의 소득세를 소득세, 아니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니 지방소득세도 220만 원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지방소득세는요. 공제감면세액이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유의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요 소득공제 금액을 더 넣으면 여러분 더 많은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랑 같이 2월 결손금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그냥 2,200만 원 만약에 법인세 환급 받으시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2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전에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득공제 세무사랑 프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소득공제 하기 위해서는 올해 결손이 생겼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결손 생겼는지 봤더니 3억의 결손금 있습니다. 3억의 결손금 있으면 이제 2월 공제시키지 마시고요. 혹시 예정기에 납부한 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납부한 게 있는지 봤더니 2억 5천이 있고요. 납부한 금액이 2,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결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의미에서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신고서에 들어가서요. 26번에 결손금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에서 반드시 1번 여로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제 신청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올해 연도가 결손한 다음 연도가 2023년이니 직전이 2022년 맞고요. 결손이 얼마 생겼냐? 3억입니다. 그죠? 3억 있는데 작년도에 2억 5천이 있었고요. 2억 5천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공제 감면 받은 게 800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 환급 신청을 얼마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200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손금을 얼마 신청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과세 표준이 2억 5천이니 내가 2억 5천을 다 결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신청해가지고 여러분이 돌려받는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러면 조심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800에 공제 감면세액이 있으니 내가 굳이 2억 5천을 다 결손금 소득공제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억 중에 2억 5천을 썼으니 5천만 원만 2월 돼서 공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2억 5천을 다 안 쓰더라도 800의 세액 공제 감면에 해당되는 8천을 뺀 1억 7천만 만약에 내가 신청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2,20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나는 1억 3천의 금액을 이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제 감면이 있을 때는 환급 신청되는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저장하고 가시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도 여러분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가시고요. 지방소득세 가서 환급 신청서 가서 여러분이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220만 원, 그죠?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요. 자, 여기서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 감면세액이 없습니다. 공제 감면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제가 PPT에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렇게 1억 7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1억 5천 한번 해볼까요? 1억 5천만 만약에 그죠? 하게 되면 200만 원이고요. 만약에 한 2억 한번 해볼까요? 2억을 하게 되면 그죠? 250만 원을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소득세로는요, 우리가 300을 납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1억 7천이 아니고, 그죠? 1억 7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220만 원이고요. 나는 2억 5천을 다 청구하게 되게 되면 300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죠? 2월 되는 2월 결손금이 법인세는 1억 3천이 2월 되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을 썼으니 5천만 2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그죠? 같이 일치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그죠? 소득세도 법인세랑 같이 같은 금액을 감면받고 그죠? 감면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환급되는 이제 금액도 220만 원으로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여러분이 환급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2월 결손금을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 자, 2월 결손금 파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3년도에는 결손금이지 2월 결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죠? 결손 생겼을 때 미리 반영을 해주게 된다면 내년도 갔을 때 작년 결손금이 얼마였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데 2023년 그죠? 네 얼마가 생겼냐 했더니 3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공제로 1억 7천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내가 넘겨지는 거는 2월 되는 건 1억 3천은 2월 결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경과된 거는 자산 수준이기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공제해 주면 되는 거고 기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월 결손금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제 결손금 소득공제로와 2월 결손금이 조화롭게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